머스크의 어떤 스페이스X가 수직 이착륙하는 다시 그 자료로 돌아오는 기술을 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에 0.1cm, 0.3cm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군사적으로 쓰이는 모든 부분도 전파를 쏠 때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쏜다는 거죠. 수신할 때도 그렇고요. 수신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당 번호를 어떻게 전파했다 번호 넣어갖고 어디다 쏜 거를 다시 이렇게 파악한다는 거죠. 드론 같은 거 조종할 때 제가 어떤 그 사전 좌표, 지금은 뭐 이렇게 스틱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5군데 찍어줬다 그러면 그쪽만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린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5군데 목표물을 공격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겠죠. 뭐 전체 뭐 이런 추적 방식으로 해가지고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특정 사람이나 특정 전파 일련 번호를 탑재해갖고 그것만을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뭐 또 공공 CCTV 같은 데서도 사람이나 차량 같은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좌표와 숫자 동선을 추적하고 기록해 놓을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어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가격까지 계산까지 정확히 해서 통보를 하고요. 주인한테 카드 얼마, 현금 얼마, 또는 그것이 잘못된 방법에 좌표 숫자 방식이 이제 계산대로 가져야 되는데 다른 주머니에 쓱싹했다. 그때 그거 이제 경보를 올려준다. 그때 경찰에 제출하고 증거 자료를, 이런 기술도 쓴다는 거죠. 지폐 계수기 이제 RFID가 이제 필요 없이, 그래서 그것을 각 물건을 추적하고 물건의 재고까지도 매장 안에 있는 것은 파악이 가능하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거를 뭐 진공 청소기 가정 원반형 이렇게 가정용 있죠. 거기다 이제 집 멋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툭툭 가치반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사전 이렇게 몇 군데를 찍어주거나 음성 명령도 되고 키보드도 되겠죠. 그래서 찍어주거나 사전 좌표 보면 거기만 딱 2군데 청소한다 그러면 2군데 좌표 찍어주면 2군데 청소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기술을 썼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다시 어떤 로켓을 쐈다가 다시 회수하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의 어떤 그다음에 로켓의 자세 제어, 로봇의 자세 제어에 관련한 것이 있는데요. 로봇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비행체도 보면 이렇게 좌우를 틀린 힘을 줘가지고 자세를 이렇게 뭐 미사일 이렇게 오면 이렇게 피해야 되겠죠. 이렇게 로봇 같은 데서도 오른쪽으로 달리거나 왼쪽으로 달리면 오른쪽으로 좀 더 많이 전기적인 힘을 주고 그걸 이제 시간적으로 분석해서 전기 힘을 틀리게 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힘을 많이 쓰면 오른쪽에 주고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세를 제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왼 다리, 오른 다리, 이렇게 다리 부분에 어느 정도 전기양을 공급할지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제가 변속기 없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화목날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이걸 연료를 적게 줬는데 많이 탈 리가 없다. 자동차의 어떤 회전축 돌리는 거 몇 바퀴 돌렸는지, 프로펠러의 회전수가 몇 개 돌렸는지, 이게 전기양을 틀리게 주거나 석유 방식이면 석유양을 틀리게 주거나 가스 방식이면 가스양을 틀리게 주면 된다. 그러면 많이 주는 쪽으로, 가족차 전 이렇게 뭐 비행체 프로펠러 많이 주는 쪽으로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래로 올라갈 때는 가벼운 프로펠러 사용하고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행체의 자세 제어에 있어서 프로펠러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든 연소 방식이 됐든 이렇게 자세를 제어할 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릴 때 이런 연료를 틀리게 해가지고 자세를 제어할 수 있다. 또는 전기적인 힘을 틀리게 해서 제어하거나 로켓의 어떤 수직 이착륙에 다시 내려올 때는, 그렇죠, 불꽃을 갖다 연소기관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미세한 차이로 해서 막 3개 연소기관, 5개 연소기관이 로켓에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오른쪽 왼쪽을 담당하는 연소기관이 그쪽의 양을 적게 주고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균형을 잡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연령을 통제해서 불꽃을 사이즈를 강중량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우리가 그 강중량으로 조절하듯이 연료를 양을 틀리게 해서 강중량 이렇게 내려올라 그러면 수직으로
착륙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도 서서히 만약 올라간다면 불꽃의 양을 작게 해야 되겠죠. 내려올 때도 불꽃의 양을 작게 해야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서서히 감속을 해나가면서 그걸 연료양을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기술인데 그걸로 제가 이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거나 자외의 조향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변속기 없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기술을 쓰셨으면 제 기술이 되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려 수직 이착륙을 할 때 어떤 비행체가 뜨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연탄구멍 방식으로 연소실에 나오는 열을 여러 군데 분산을 시켜가지고 서서히 팍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기체가 불안정해지니까. 그래서 서서히 뜨고 그 속도를 뭐 가스레인지 불꽃 조절하듯이 강중량으로 해가지고 오르고 내릴 수도 있지만 연탄구멍 방식으로 열을 분산을 해가지고 서서히 안정적으로 기체 전체를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올 때도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어떤 사선으로 분사하는 이 기술, 땅을 태우지 않고 이런 걸 연소 기관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많이 둬가지고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해서 큰 기체, 큰 비행기 기체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변으로 이렇게 밑으로 하거나 가변으로 이렇게 조금 각도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해서 이런 기술을 수직 이착륙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비행체 움직일 때 제가 사선 분사, 비행체의 무게를 어떤 프로펠러 방식이든 압축 공기를 내뿜든 이렇게 연소 방식이든 연소를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비행체의 무게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브레이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체를 들어 올려주는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구조가 사선 분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제 기술입니다. 머스크는 아직 그거를 안 쓰셨는데 계속 이제 나중에 비행체에 쓰게 될 수가 있어요. 비행체에서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쏴가지고 어떤 초공 덩어리처럼 거기에 그 공기가 비행체에 마찰을 일으켜서 마찰열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미리 압축 공기를 쏴가지고 그것이 이제 길을 이렇게 터주는 거죠. 그래서 공기 압력을 없애고 빠르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비행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서로 파행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또는 그걸 길이별로 틀리게 만들어 갖고 여러 겹으로 내뿜어서 어떤 미사일이 우리 전투기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방어를 해서 순간적으로 그래서 뭐 총력을 다해서 그거를 갖다 최대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레이더의 소자의 수를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쏴야 되겠죠. 그래서 강한 열을 일으켜서 미사일의 기판을 태워버리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전 할 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또 좀 그 레이더 소자를 팀별로 묶어 몇 개를 쏠지를 결정을. 그때는 뭐 미사일이 쫓아오니까 최대한 출력을 높여갖고 레이더 먹통시키듯이 미사일을 먹통시켜 버리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YTN 사이언스에서 뭐 소금 전기에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전파를 서로 파행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해당되는 미사일에다가 미사일의 여러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사일을 갖다가 길이를 틀리게 해서 각각 부분을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갖다가 각각 부분별로 다 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열의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미사일이 터지거나 기판이 태워지는 기술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이렇게 YTN 사이언스에서 김대호 박사팀이 쓰시던데 한국전기연구원인가 거기서 내서 했던 그 부분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레에다에 썼던 기술인데 수소산소 추출할 때도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이렇게 상중하로 물의 상중하로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써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와 더불어서 상중하로 조사해서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을 동시에 사용해서 초고온 상태로 뜨겁게 만들어서 거기서 추가로 밑에서 가열해주는 방식도 같이 쓸 수 있다 그랬죠. 압축 공기까지 넣어가지고 수소산소를 추출한다. 전자레인지는
그 어떤 음식이 돌아가지만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렇게 적외선 전파는 회전 방식으로 수십 줄기나 수백 줄기, 수천 줄기도 내뿜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소산소를 추출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풍력 전기 같은 거 이용해서 하면 전기가 공짜로 사용되겠죠. 풍력 발전을 통해서 바닷가 같은 데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어떤 살상 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건물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열탐지로 그 사람을 찾아내고 좌표 압조 방식으로 해당되는 곳에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보내버리면 서로 파행이 될 마이트 온도를 높이거나 태워버리는 기절시켜버리는 그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갖고 다니면서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갖다 조사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좌표 압조 방식으로 정확히 쏘면 해당되는 사람이 감전되어 쓰러지거나 살상할 수 있습니다. 뭐 비행체에서 쏜다면 전차 같은 거 출력만 높다면 출력이 된다면 전차 같은 거 이렇게 사람 같은 걸 동시에 살상을 해버릴 수 있어요. 네. 전차 뭐 장갑차 뭐 이런 데 다 됩니다. 지상 무기도 가능하고 대공 무기에서도 그렇게 A사 레이더를 밑에 지상에 나가지고 대공 무기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전파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방어막을 쳐가지고 만들거나 서로 중첩하게 이렇게 쏴주면은 전파가 번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무에서 초고온 현상이 고온이 현상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폭탄 같은 것이 터지거나 기판이 이렇게 태워지는 기술 구조를 갖는다고 미사일 같은 거 말씀을 드려서 해서 지상 방어 무기, 대공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